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 처리테이블 서비스라는 공익법인에 대한 콜롬비아 고등법원에 이제 판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뭘까요? 컴플리트 어카운팅 하게 되어 있어요. 컴플리트 어카운팅, 완전하게 우리가 그 회계 내용을 풀어라, 완전하게. 여기도 이제 핵심 내용들이 이제 뭐 사기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인데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텔레마케팅 하면서 사기치는 내용들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공익법인에서 사실상 990 폼을 사실상 파일링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3번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3번에다 이건 딱 집어넣으면 우리가 990 폼 990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보면 뭐 적당하게죠. 폼에다가 다른 회사의 그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사실상 금액이 다 달라져요. 그 내용들이 뭐 국세청에서 볼 때는 웃기는 내용이죠.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부분은 사실상 3번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numerous data witness 이런 경우는 no one was informed of the percentage fund. 이건 펀레이징에서 사용되는 지불대 관습적으로죠, 관례적으로 지금 돼 왔던 그 우리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인데 정보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사실상은 이제 여기는 우리가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이 부분 집어넣는다 그러면 뭐 이건 대중으로 대한 거죠. 대중에 대한 부분이니까 대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공익법인 특히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사실상은 뭐 밖에는 지금 관계에 있는 것은 1번밖에 없거든요. 1번은 결국은 돈을 지불한 사람이 환불을 못 받아서 이제 불만을 제기한 거니까 사실상은 뭐 이것도 우리가 굳이 뭐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밑에 부분 Public Benefit Corporation 요 이하만 이제 3번에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결국은 오렌지 카운티 Charitable Service에서도 결국은 어카운팅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서 뭘 했냐면 자 이게 허위로 표시하지 말라 그죠? 허위로 표시를 하지 말고 뭐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런 돈 모금에 대한 일체의 회계적인 내용들을 공개하라. 그죠? 언제까지 공개하라. 전체죠. 공개하라. 그리고 커머셜 펀레이징을 그죠? 어느 정도까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결국은 또 이 보석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본드를 이제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공탁을 거는요. 공탁을 해서 못하도록 일단은 그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일단 이제 법원에서 일단 본드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charitable trust죠. 이 돈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걸 동결시키는 거죠. charitable trust니까.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뭘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필요하다 그러면 그 $7만
그죠? 뭐 22,000달러 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에서 인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잘못되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걸 수 있는 거죠. 걸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이, 이제 안에서 자기네끼리 해가지고 횡령해서 돈을 빼갔는데 사실상 피해자는 누구냐? 공중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러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뭐냐면, 네가 그런 업무를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검찰에서 볼 때는 폭넓은 이제 권한을 갖고 있죠. 관리 감독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중이 피해를 보니까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는 프리즈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컨스트럭티브 트러스트로 딱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논리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죠. 3번만 빼놓고, 3번은 여기 폼에 관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1, 2, 4, 5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그대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죠. 이 부분들이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서 보면 모든 이제 자선 활동에 대한 부분, 또 상업적인 모금에 대한 부분은 이 뭘까요? 종합적인 그러한 규제의 대상이다는 거죠. 규제 대상이다. 당연하게 검찰에서는 당연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뭘까요? 광범위한 이러한 손해배상, 그죠? 해당한 손해배상이 어떻게 돼요? 이런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공공이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가 그 공익법인의 그러한 신탁 의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배임죄하고 똑같죠. 그 위반을 우리가 시정하든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션이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런 것도 폭넓게 첫 번째 오렌지 카운티 처리터블 트러스트의 이 판례에, 그죠? 우리가 각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3번만 빼놓고 따져서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검찰 내 어떤 커먼노이한 권한들이 여기 나와 있죠. 권한들이 나와 있고 6511조 코퍼레이션 코드죠. 여기에 나와 있고, 이 부분들은 뭐 앞에 이제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뭐 다시 필요하다면 이제 이걸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처리터블 트러스트를 이제 곧 사이테이션 하면 되죠.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놨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사이테이션은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판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판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토니 제너럴과 시드니 모머리얼 하스피탈, 이건 뭘까요? 전적으로 큰 2번에 대한 문제죠. 큰 2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를 우리가 임명해가지고 회사의 운영 사항을 매일매일 체크해가지고, 그럼 뭘까요? 당연하게 그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회사에 대한 관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까지, 그죠? 법원의 관리하에 매일매일의 운영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를 둔다. 모니터란 결국은 뭘까요? 누군가 거기에 감독, 그죠? 감독관을 둬서 우리가 회사를 관리할 필요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들리 펀드 자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이사의 fiduciary duty라는 신탁 의무, 혹은 여기에는 뭘까요? duty of care, duty of loyalty라는 두 가지의 의무를 지금 위반한 사례죠. 이게 다 신탁 의무의 위반이 바로 공익법인의 위반에 속한다 이거죠. 여기도 결국은 뭘까요? 이 안에 법인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뭘까요? 결국은 다른 이사들이 어떤 조사라는 게 이제 서서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 언스트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투자 결정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제 권한을 행사한 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죠? 다른 이제 이사들이 질의사항 그죠? 조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거부한 케이스니까 뭐 이런 것들 결국 언스트 같은 경우는 뭘까요? 독보적으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이제 우리 사회를 운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까요? 결국은 이러한 charitable purpose라는 공익 목적의 목적을 완전히 버린 거죠. 완전히 저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오렘이나 언스트라는 사람의 두 사람이 어떤 묵인한 그런 기구로 전락하게 된 거죠. 전락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이사들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뭘까요? 원심법원의 결정이 이제 결국은 원심법원의 재량의 위탈에 대한 이제 재량은 어느 정도 이탈했느냐를 우리가 이제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죠. 얘기한 대로.